자, 여러분 시조 같은 거 볼 때 오늘 시조 한 번에 싹 한번 정리를 하죠. 잠깐 저 따라가 볼까요? 자, 여러분 시조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했을 때 나와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한번 30초 늘어볼 테니까 아는 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받은 교재 페이지 1페이지 여기 여백에다 한번 써볼까요? 시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적고 고개 들고 제 거 그대로 베껴 적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형식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필기하시고. 자, 일단 하나씩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지 우리가 정리가 돼요. 자, 형식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런 고대 또는 고전 문학들에서 서정 장르는 전부 다 노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듬, 음악을 만들어냈어야 됐고, 리듬과 음악은 운율로 만들어낸다 그랬었는데 운율은 전부 다 뭐였다? 반복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운율을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서 만들었을까인데 여기까지 됐니? 첫 번째는 글자 수예요. 하나 더. 그럼 이제 글자 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노칭이 하나 보이네. 종장의 글자 수는 3543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 45자 내라는 거 보면 알겠지만 한두 글자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글자 수에 관련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음수율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음위율도 있겠죠.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시조에는 음이율이 없어요. 좀 이따 음이율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음보율도 보이죠. 음보율은 몇 박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소리를 반복하는 걸 음성률이라고 하는데 음성률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봐 여러분. 크게 네 가지의 운율, 음이율, 음수율, 음보율, 음성률 네 가지 중에 일단 눈에 확 띄는 건 뭐냐면 음수율, 글자 수예요. 그래서 45자 내를 만들어야 되고 3, 4 또는 4, 4가 반복이 되고 마지막은 3, 5, 4, 3이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문장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낙구의 계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음부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기억을 못해요. 자, 왜 이렇게 기억하면 공부를 못하냐면 정보가 다 분산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체계를 잡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 시조에 대한 이론까지 해가지고 작품 정리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일단 이제 필기 끝내시고 자, 여기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얘의 정의를 시작하자면 먼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시의 정의예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대시를 접할 거니까 이쪽 잡아주세요. 잡고 계세요. 자, 그럼 시의 정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7가지가 출제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못 쓰는데요. 예전에 공부했지만 생각날 때마다 모를 때마다 쓰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시의 3요소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시의 3요소 대답하셔야 돼. 뭐뭐뭐가 있죠? 운율, 심상, 함축입니다. 체계가 머릿속에 확 잡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시를 볼 때 이런 걸 물어보겠구나라는 게 그냥 딱 떠올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자꾸 공부하고 쌓으니까 계속 작품 단위로 공부하고 잃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쌓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에다 딱 정확하게 앉히셔야 돼요. 자, 그럼 봐. 운율, 심상, 함축에서 여기는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상은 시각, 청각, 오감, 미각, 촉각 해서 오감에다가 공감각,
그리고 형상화.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 또는 관념적인 걸 구체시킨다 그랬죠.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미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어. 함축이라는 거는 내용적 측면이야.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뭐 비유냐 또는 예를 들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주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시조에서 개념적으로 물어볼 거는 운율적인 요소라고. 운율은 뭘 만든다고? 반복이 리듬을 만들어서 무조건 만든다고요. 자, 그럼 운율을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는 반복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수, 율. 그 율은 운율의 율자일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수는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보율이요. 자, 음보율은 이거는 이제 끊어읽기나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러니까 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씩 끊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성률과 네 번째 음위율이 있는데 음위율은 위치야. 그래서 머리 쪽에 뭔가 반복된다든지 꼬리 쪽에 뭔가 반복된다든지 가운데 쪽에 뭔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게 음위율이에요. 음성률은 소리가 반복되는 걸 의미하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봐요. 여기서 시조는 이런 음성률을 써야 돼, 이런 음위율을 써야 되는 건 없어. 근데 음수율이나 음보율은 시조에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걸 이제 시조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시조의 전체 구조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시조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3장 6구라는 거예요. 그럼 3장 6구가 어떻게 돼 있냐?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예를 들면 이런 구조면 3장 6구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1장, 2장, 3장이야. 두 번째는 이 문법 한 단위가 구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절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주어일 수도 있겠지만 주어나 서술어가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구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단어 2개 이상이 하나의 문법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고 꼭 주어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 단위 6개가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3장 6구 구조라는 거야. 자, 그럼 글자 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 3, 4 또는 4, 4가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3, 5, 4, 3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 3, 4조, 4, 4조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종장의 글자 수는 이렇게 돼요. 라고 정리를 해줘야지. 자,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글자 수에 관련된 건 얼추 끝났죠. 그럼 글자 수에 관련된 건 얼추 끝났는데 여기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얘라는 거야. 얘는 뭐였다고?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니까. 이게 바로 향과 낙구의 흔적이라고. 그래, 19지 향과 낙구의 흔적이고 이걸 항상 뭐라 그런다? 종장의 첫 음보가 뭐로 시작한다? 3음절 원래는 감탄사로 쓰여야 되는데 차후에는 감탄사인 것도 아닌 것도 있겠다. 여기까지요.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음수율에 관련된 거 끝냈으니까 음보율에 관련된 건데 음보율은 사음보예요. 그럼 사음보와 삼음보의 차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삼음보는 좀 더 서민적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니? 고려가요. 고려 소교, 속된 노래였어요. 여기는 향, 여기는 시조. 왜? 이거는 배운 애들이 사대부들이 썼으니까 조선 초기에는. 여기까지 되셨나요? 필기 정리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시조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서술형을 칠 건 이거야. 자, 선생님 이쪽 끝으로 잡아주세요. 1번 서술형 문제는 시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2번 시의 3요소에 대해서 밝히고 서술하고. 자, 3번 시조에 대해서 빠짐없이 쓰셔야 돼. 이렇게 세 개가 좀 이따 서술형 문제니까 정리를 하시고 좀 필기하십시오. 영상 안 끊고 갈 거고.
자, 칠판 필기는 좀 이따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칠판 필기 좀 이따 따라오시고, 자, 지문 봅시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그럼 얼추 보면은 글자 수가 3글자, 5글자, 3글자, 4글자죠. 선생님 5글자인데요. 뭐 옛날에는 4글자로 표현됐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내 마음 둘 데 없어.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보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5, 4, 3. 글자 수 보였을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우리가 뭐 중학교 수업이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기는 3, 원래는 4를 써요. 근데 이제 머나먼 길에가 원문을 보면 아마 4글자로 있었을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3글자, 4글자였을 거고, 내 마음 3글자, 둘 데 없어 4글자, 내가에 3글자, 앉아있으니 4글자, 저물도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는 뭐였다고? 45자 내외였고 3, 4조나 4, 4조의 반복이라고.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걸 뭐라 그런다고? 2번? 네, 사음보라고 한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6구 구조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종장의 첫 음보가 몇 글자? 3글자, 3글자. 이걸 뭐라 그래? 3음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글자보다는 좀 더 좋아하시는 표현일 것 같고, 선생님께서. 자, 여기까지 해서 형식적 요소들이야. 운율적 요소들이야. 자, 그러면 제가 파란 색깔펜으로 심상적 요소를 찾아볼게요. 자, 심상적 요소인데 내가에 앉아있다. 이거는 시각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울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시각, 여기는 청각. 이거밖에 없어요. 심상적 요소는. 자, 그러면 이제 녹색이랑 검정색을 다 써버렸네. 자, 지금 녹색 쓴 거는 전부 다 저기 나와 있는 운율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내용적인 걸 한번 찾아볼게. 자, 천만리. 자,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거리감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거리감이니? 물리적 거리죠. 자, 거리감엔 두 종류가 있어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요. 여기는 물리적 거리가 나와 있고, 자, 천만이면요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순법이라고 해. 두 번째 표현법으로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멀게 표현했으니까. 자, 고운님을 여였대요. 자, 이제 내용적인 거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고운님을 여였으니까 고운님을 잃었다 상황이 나와 있죠. 이별 단절 상황이라고 하면 되겠네. 3번. 그러면 이 고운님을 여인 상황 때문에 화자의 반응 4번. 화자의 반응은 뭐예요?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죠. 자, 그리고 내가에 앉아 있었더니 뭐랑 뭐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 물과 화자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근데 봐. 저 물이 내 안 같아서 저 물이 울어서 밤길을 간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6번인데 봐봐. 저 물이 내 안과 같다 그랬고 저 물이 울어서 간다? 뭐야 그러면? 감정이 들어갔다. 감정이입이고요. 객관적 상관물이요. 자, 봐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을 포함한다 그랬었지. 자, 감정이입은 뭐야?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아야죠.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고 그게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지 않아도 객관적 상관물이 한다 그랬었죠. 하나 더.
그럼 물은 생물도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고, 살아있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사람을 표현했으니까 화류법도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법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과장법, 의인법, 화류법 같은 거는 표현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율심상 함축 중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운율 중심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심상 받고 함축 내용 받는데, 하나 더 이제 네 번째 표현법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실 거나 어떤 시 종류를 보셨을 때 시의 정의에서 배웠었던 7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연습들을 잘 하시고, 됐니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 있는 필기를 좀 마무리하세요. 자, 그래서 항상 이 틀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그럼 내용을 설명할게. 천만리 머나먼 길에 님을 여였대요. 그럼 내 마음 줄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앉아 있었더니 물이 내 안 같아가지고 울어서 가는구나라고 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구나. 임을 잃은 슬픔을 또는 임과 거리감 있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했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꾸 이걸 이해가 안 된다고 외워버리시면은 그냥 공부가 끝이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든 오늘 하나 두 개라도 더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정리들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단종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작품 자체를 딱 놓고 지금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으니까 딱 이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고, 자, 영상 여기까지 끊겠습니다.